자, 오늘은요, 육교에서 가장 중요한 8개 공부를 해볼까 해요. 8개를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8개의 생성도를 알아야 되겠죠. 8개가 생성되는 과정, 제일 먼저, 즉, 무국. 무국이라는 것은 천문학자 말에 의하면 수억 천만 년 전에 이 우주는 암흑이었었다 그래요. 그 암흑 속에 기체도, 고체도, 액체도 아닌 끈적끈적한 물체들이 뒤엉켜서 돌아다니던 시대를 무국이라고 합니다. 태극이라는 것은 역시 천문학자들 말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 어느 날 그 끈적끈적하게 뒤엉켜 돌아다니는 것이 뭉쳐지면서 일기가 형성되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태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태극은요, 무한한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먼지가 됐던 공기가 됐던 모든 것이 채워지면서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어져서 빅뱅이 일어났다 그래요. 즉 풍선이 바람이 꽉 차면 터지듯이 역시 이 태극이 말하자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양과 음이 생성이 됐는데, 양이라는 것은 즉 이 빅뱅이 일어나면서 가볍고 환하고 밝은 것, 이런 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양을 형성된 것이고요. 무겁고 어둡고 차가운 것은 아래로 내려와서 땅을 형성하면서 음이 형성되면서 바로 음양이 탄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음양의 모체는 태극이 되기 때문에 태극이 바로 음양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개의 음양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이분법이라는 것은 항상 음과 양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양 따로 음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양과 음에 우리가 부호를 만들었는데, 육효를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는 부호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아갖고 이 부호를 뭘로 만들까 하다가, 즉 자연에 비유한, 즉 동물의 그 생식기 모양을 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길기 때문에 양의 호를 길게 그렸고, 여자는 생식기가 갈라졌기 때문에 가운데가 끊어져서 바로 음양의 부호가 탄생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양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에서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역은요, 항상 본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성씨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성씨를. 그거와 마찬가지로 본체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분법의 원리로 이용을 해서 항상 양은 N쪽이기 때문에 N쪽에 양이 생성되고 오른쪽에 음이 생성이 되면서 태양과 소음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것은 양이 꽉 찼다 해서 이것을 늙었다 해서 우리가 일명 다른 말로 노양이라고도 한다. 이 노양은요, 양의 기운은 뜨겁잖아요. 이게 뜨거운 기운이 꽉 찼기 때문에 화를 상상하신다고, 또 뜨거운 것은 계절로 보면 여름이죠. 그래서 여름이 되고, 음은 어때요? 소음은 이 양의 기운에서 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요거는 어린 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 것은 나무죠. 목이 되고, 또 목은 어때요? 온화하고 따뜻하죠. 봄을 우리가 상상하시면 돼요.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음효가 또 폭발이 되면서 양의를 형성돼서 역시 모체를 가져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습을 그대로 올라가서 이분법의 원리로 N쪽에 양효가 생성되고 오른쪽에 음효가 생성돼서 소양과 즉 태음이 만들어졌어요.
소양이라는 것은 이 어린 것, 음은 어린 거예요. 어린 거에서 양이 생성되면서 나무가 자랐다는 의미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 열매가 맺기 때문에 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금은 어때요? 계절로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 추가되고, 태음을 보시게 되면 아래 위에가 어때요? 다 음이죠. 음이 꽉 찼다 해서 노음이라고 하는 거죠. 차갑다는 것은요, 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는 어때요? 추운 계절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기 때문에 동일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상이라고 합니다. 사상에서 지금 목화 금수가 만들어졌는데 토가 없죠. 토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화목 금수가 서로 엉키면서 부딪히면서 그 만들어낸 그 어떤 그 형체이기 때문에 이 토를 우리가 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잡기 속에는 화목 금수의 기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죠. 또 세월이 가면서 이 태양이 또 빅뱅이 일어나서 본체는 그대로 가져 올라가서 역의 이분법의 원리로 N쪽에는 양효가 생성이 되고 오른쪽에는 음효가 생성이 돼서 첫 번째 만들어졌다 해서 일거리천이 되는 거예요. 거리천은 하늘이죠. 요 천은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태이택이죠. 끝에 있는 글씨가 택은 연못택이에요. 그래서 연못이 되고요. 또 소음이 또 양이를 만들어냈죠. 왼쪽에는 양효가 붙고 오른쪽에 음효가 붙으면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것을 이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에 있는 글씨를 따서 얘는 불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요, 진이래라 그랬죠. 레라는 것은 우레를 나타내요. 소양이 또 세월이 가면서 또 빅뱅이 일어나서 양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본체는 그대로 가져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분법의 원리로 N쪽에 양효가 생성이 되고 오른쪽에 음효가 생성이 됐죠. 다섯 번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손이풍이에요. 이 풍이라는 것은 바람이겠죠. 여섯 번째 만들어진 것은 가미수, 즉 수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세월이 가다 태음이 또 양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본체는 가지고 올라가 갖고 여기에 이분법의 원리로 왼쪽에 양효가 형성되고 오른쪽에 음효가 형성되면서 일곱 번째 만들어진 것이 바로 간이산. 산은 산이죠. 여덟 번째 만들어진 것은 곤이지. 지는 전답으로 보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8개라 그래요. 그래서 8개의 형성을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 8개의 뜻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8개, 즉 건이천이라는 거는 다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건삼년, 3개가 다 이어졌다 이 소리예요. 앞에 자를 따가지고 3개가 이어졌다 해서 건삼년이라 하고, 태이택은 어때요? 맨 위에가 끊어졌죠? 그래서 앞에 태자를 따서 태상절이라 하고, 세 번째 이화는 가운태가 끊어졌죠? 그래서 앞에 이자를 따서 이허중, 즉 가운태가 폈다. 네 번째 진일에는 진하련이라 그랬죠? 맨 아래가 이어졌단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 손이풍, 맨 아래가 끊어졌죠? 그래서 손하절. 가미수는 가운태가 이어져 있죠. 그래서 감중년, 가운태가 이을년자를 써서 감중년. 일곱 번째 간이사는 맨 위에가 이어졌죠. 그래서 간상년 이렇게 말하고 8번 곤이지는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곤삼절이라고 말하죠. 지금 이 건이천을 양이라고 하고 노부라고 했어요. 양이라는 것은 세 개의 효가 다 양의 모습을 띄었죠. 왜 노부라고 했을까요? 맨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강건하다. 이것은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비록 몸은 늙었지만 강건해야 한 가정을 끌어나가겠죠. 그래서 강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명리학에서 가장 굳세고 강건한 것은 뭘까요? 경금이죠. 우리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십간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경금이라고. 두 번째 태이택. 어때요? 음이라 그랬고 소녀라 그랬어요. 음이라는 것은 즉 두 개는 객이 된다 그랬고 하나가 주가 되기 때문에 양요 두 개를 버리고 나니까 음요가 남기 때문에 음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소녀라는 것은 어리다는 뜻이죠. 이 집의 셋째 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 둘, 세 번째 있잖아요. 즉 막내딸. 그래서 이것을 희열이라고 하는데, 왜 희열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우리 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어린 소녀가 오빠들 두루에 지금 무등을 타고 있죠. 어깨에 타가지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기쁘다 이 소리야. 즐겁다. 어린 아이가 진짜 그 철없어서 내가 아주 그 이쁘고 공주님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명리학상의 신금이 되죠. 우리가 명리에서 신금을 뭐라 그래요? 공주병, 왕작병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자기가 보석으로서 최고라는 뜻이에요. 이화를 보시면 음이라 그랬고 중요라 그랬어요. 여기도 역시 양요 두 개를 객으로 보고 가운데 있는 음요를 주로 봐서 중요라는 것은 둘째 딸이란 얘기죠. 위치가 두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딸. 근데 얘를 화려라 그랬어요. 왜 화려라고 했을까요? 이 남자들 둘이서 이 중녀라면 20대 가장 아리따울 때잖아요. 20대 아리따운 여인을 양쪽의 남자들이 한번 만나달라고 막 팔을 잡아당기고 있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 20대 아가씨가 내가 무척 이쁜 줄 알아요. 이쁜 줄 알고 내가 가장 화려하고 멋진 줄 알기 때문에 화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명리천간에서 화려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병정화죠. 병정화는요, 우리가 꽃으로도 보고 태양으로도 보고 촛불로도 보고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가장 강렬한 색깔이 빨간색이죠. 변색도 가장 잘 되고. 4번에 진일이라는 것은 양이오면서 장남이라 그랬어요. 즉 객인 두 개의 음요를 버리고 나면 양요가 남아서 양이 되는 거고, 장남이라는 건 이 집의 첫째 아들이란 얘기죠. 효가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맞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강동이라 그랬어. 왜 강동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노부라는 건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의 큰아들이 아버지 대신 집안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쓴다는 얘기죠. 활기차게 움직여서 아버지를 돕는 의미로서 강동이라고 한다. 우리가 명리학상에서는 간목으로 보는데, 간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장남, 맞이, 앞장선다, 깃발 뭐 든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진일에는 간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 5번의 손이품을 보시면 음이라고 했고 장녀라 그랬어요. 즉 객인 양 두 개를 버리고 나면 음요가 남기 때문에 음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있잖아요. 맞이라는 뜻이에요. 맏딸. 네, 첫째 딸이죠. 근데 보시면 순웅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일 나가고 나니까 첫째 딸이 남동생 둘을 보필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아이들이 떼를 쓴단 말이에요. 막 뭐 사달라고 길바닥에 눕기도 하고, 그렇다고 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비유 맞춰서 달래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순웅, 나도 같이 동화된다는 뜻이죠. 명리학상에서는 바로 을목이 되는 거예요. 을목이라는 건 유연성이죠. 유연하기 때문에 남동생 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6번째, 가미수라는 것은 양이라고 하고 중남이라 그랬어요. 양이라는 건 객인 음요 두 개를 버리고 하나의 양요가 남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것이고, 중남이라는 것은 둘째 자식이란 얘기예요. 즉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두 번째 양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집안의 둘째 아들. 보시면 위험이라 그랬죠. 위험이라는 것은요, 20대에 아주 젊고 싱싱한 청년을 양쪽의 두 여인이
차 한 잔 하고 가자고 막 끌어당기잖아요. 팔을 잡아당기는 형상. 까딱하단 주색잡기에 걸리겠죠. 남자는요, 술과 여자를 너무 가까이 하면 집안이 망한다 해서 위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명리학상에서는 임계수를 얘기하는데, 임계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고요. 7번은 간이산으로서 양이라고 해놓고 소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남이라는 어린 소년이라는 뜻이죠. 음요 2개를 버리고 나면 세 번째 양요 하나만 덜러덩 남죠. 그래서 세 번째 있기 때문에 이 집의 셋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연이라 그랬어요. 누나들 둘이서 아주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큰 산을 오르려고 하니, 저 지리산 태백산 같은 산 올라가려고 해봐요. 쉬엄쉬엄 가야 되겠죠. 무리를 하게 되면 아기가 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엄쉬엄 가라는 뜻으로 지연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명리학상에서는 무토 역할을 하죠. 무토는 어때요? 높은 산이고 아주 어떻게 보면 후중하고, 그래서 천천히 산을 오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8번째 고니지는 노모라고 그랬죠.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음에 속하고, 음의 기운이 꽉 찼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순종.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다 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순종이 되고, 명리학상에서는 기토가 되죠. 기토를 우리가 명리에서 뭐라 그래요? 포모지심이라 그러죠. 즉 어머니 마음이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기토는 다 뚫렸죠. 막힌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온갖 생명들이 이 안으로 아무 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막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서 기토를 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감사합니다.